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의 정을 나누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겪은 시간이었습니다. 16,000여 명이 격리되고 186명이 감염돼서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사건은 80번 환자가 사망하면서 공식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25일 마지막까지 음압병실에 격리돼 있다 사망한 80번 환자가 겪어야 했던 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의료계의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뉴스타파는 추석 명절을 맞아 80번 환자의 죽음 속에 묻힌 진실을 규명해서 그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합니다. 홍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7살의 안수진 씨. 안 씨는 지난해 11월 2살 연하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 이사를 했지만 집안은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다 꾸미고 인테리어 하고 배치도 신랑이 다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배치를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신랑 사진을 저기 놔서 애기가 노는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남편이 공부했던 책상도 그대로. 안 씨의 남편은 결혼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 치과 의사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의사 가운은 2달밖에 입지 못했습니다. 다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막 공부하고 이제 막 다시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이 나라가 가둬놓고 뭐 그냥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가족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손발 뻥뻥 묶어놓고 이렇게 가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안 씨의 남편 고 김병훈 씨는 지난해 메르스에 80번째로 감염됐던 환자였습니다. 장장 172일을 음압병실에서 격리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내 마지막이자 세계 최장기간 투병한 메르스 환자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그 남편분 관련해가지고 의무 기록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록은 이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냥 한 달 동안 있을 때 의무 기록이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저희가 거의 5개월을 있었던 터라 의무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김 씨는 메르스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인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악성 림프. 그리고 사실 직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지연된 항암 치료로 인한 악성 림프종의 악화죠. 사실 여기에 숨은 게 많은데.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을 앓다가 완치됐던 김 씨는 지난해 5월 27일 감기 증세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하루는 감기가 좀 심해서 삼성서울병원 외래를 갔는데 항암 치료 후에 올 수 있는 비정형성 폐렴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응급실 입원을 하면 좋겠는데 입원실에 자리가 없으니까 응급실에 가서 잠깐 입원실이 날 때까지 대기를 하라 해서 간 게 5월 2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7일, 28일, 29일 계속 대기하는데 입원실 자리가 안 났고 응급실을 다녀온 뒤 김 씨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불안한 안 씨는 삼성서울병원 측에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절대 감염일 리가 없다. 2m 1시간에 뭐 그 카테고리 범죄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제발 보호자분 환자분 진정하시라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절대 메르스일 리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입원실에다가 넣고 계속 검사를 안 해주셔서 다만 그냥 혹시나 만에 하나 그냥 이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조금 더 떨치고자 검사를 계속 요청을 했었던 건데 정말로 감염이었고 너무 늦게 이뤄진 메르스 확진 판정. 그동안 림프종이 재발했고 김 씨의 상태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격리된 김 씨는 한 달 후 음압병실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메르스 치료가 끝나야 림프종 항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환자와 달리 김 씨는 유전자 검사인 PCR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과 양성 반응이 번갈아가며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7월 말부터 2달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저희 신랑은 7월 달부터는 메르스 증상이 없었고 7월 말 8월부터는 아예 메르스 뭐 약이라고 지금 뭐 병원끼리 협의를 한 약들도 먹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증상도 없고 치료약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상하게 경계선상을 오가는 PCR 검사 결과 때문에 나라에서 유례 없는 케이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그러더라고. 이 사람의 전염력은 의문이다. 없을 것 같다.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 기준은 24시간 간격 2회 연속 PCR 검사 음성 반응. 메르스 전염력은 거의 없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완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김 씨는 계속 격리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10월 1일 2회 연속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보건당국의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정부는 김 씨에 대해 격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WHO 기준에 따라 완치일로부터 28일 뒤인 10월 29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음성과 양성을 오갔던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퇴원 기념으로 김 씨에게 언론사 인터뷰를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남은 국내 메르스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를 더 지켜본 뒤에 오는 29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4달 가까이 격리돼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힘들긴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메르스 공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씨도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태어난 남편은 아이와 뽀뽀도 하는 등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9일 후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혈액암으로 인한 발열이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발열 증세에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또다시 격리됐습니다. 정부가 완치 판정했던 메르스 환자가 다시 입원하자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이제서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은 브리핑을 열어 김 씨의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퇴원 전 2개월간의 그 상태와 유사하게 환자 체내에 잠복해 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생각되고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지식을 가지고는 감염률이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확언할 수 있느냐, 의학은 약간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적 입장에서 확언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판단입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볼 때는 가능성이 0%에 근접했다. 실제 김 씨가 태어난 뒤 함께 지냈던 가족은 물론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 씨를 재격리한 10월 11일부터 정부는
기존의 격리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음성 반응이 연속 3회 나온 적도 있었지만 격리를 해제하지 않은 겁니다. 격리를 조금만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저랑은 정말 아무런 저의 연락조차 받지 않으셨고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해야 된다는 소중한 국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격리돼 있는 동안 정작 김 씨에게 더 중요했던 항암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7월 달에 입원했을 때부터 모든 검사가 좀 많이 제한이 있었어요. 검사실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제한. 심지어는 항암 치료 후에 그 동종 이식을 해야 되는데 동종 이식 때 하는 골수가 매칭이라고 하는데 골수 적합성을 보는 검사도 있는데 그 검사마저도 검사실에서 꺼려 한다. 이 감염된 환자의 검체를 가지고 검사하기를 꺼려 한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시키시더라고요. 그 검사 외에도 당장 그러니까 암세포들의 항암 치료 전에 이 사람의 항암 전이 상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동해서 하는 검사는 안 된다. 완치가 가능한 혈액암인 림프종은 조기에 제대로 치료하면 다른 암에 비해 완치율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좀 젊고 또 과거에 한번 거의 완치에 가까운 그런 경과를 보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조기에 검사를 하고 집중적인 치료 또 골수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면 추측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골수 이식은 무산됐고 남편의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안 씨와 남편의 친구들은 언론사에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던 CT 검사는 방송 보도 이후 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시작했고 그러고 나니 이제 드디어 검사를 하겠다고. 앞으로 그 MBN 뉴스 나가고 나서 그 서울대 병원에서 얘기한 게 앞으로 테크니컬리 서포트를 다 하겠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격리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항암 치료는 어려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격리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 의견은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우리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게 죽은 게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사는 게 나오더라도 거의 숫자가 적어서 전염력이 없을 거다. 학술적인 거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권력은 우리는 없기 때문에 결국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이 필요했지만 가족의 거듭되는 면담 요구에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본의 입장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10월 26일 WHO와의 화상회의 결과 감염력은 극히 낮지만 환자에 대한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권고받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격리 상태에서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락조차 닿지 않던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 안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질본 측에서 처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저 이승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셨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못 받았다고요. 네네네. 전화를 여보세요? 못 받으신 게 아니라 안 받으신 거죠,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날 첫 번째 전화 주실 때 지인 여러분들이 하도 하셔가지고 어느 번호가 어느 번호인지 모르고 다 막 문자들도 오시고 전화들도 오셔가지고 그때 하루 이틀 그때 막 수신 거절을 해놔서 이 번호가 이쪽 환자분 가족 직접 되시는 번호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환자와 관련해 연락이 온 전화번호들을 아예 차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상태에 대해선 높은 분들까지 일일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80번째 환자분 관련해서는
저희나 저 윗분이나 또 저 위에 계신 분이나 특별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어서 환자 상태는 저희가 일일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병원에서 연명 치료 얘기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요구했던 질본과의 면담은 김 씨의 사망 3일 전 처음 이뤄졌습니다. 격리를 해제해달라는 안 씨의 요구에 질본은 또 WHO 권고를 이야기했습니다. WHO랑 회의를 했어요. 화상회의 의료진분들도 다 들어오시고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WHO 권고 사항이 이 환자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5월달에 발생한 메르스 전파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다. 그거는 더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 씨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음성 반응이 2회 연속 나온다고 해도 격리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일이시겠지만 일정기간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의료진을 믿고 마음을 좀 놓고 치료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되면 격리 해제 해주실 거예요? 그 감염내과에서 얘기하시는 기준이? 사실 저희가 아직 기준이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탠스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음성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확한 기준 없으신 네, 거죠? 아직은 명확하게 몇 번까지 네, 뭐 나와야 된다. 네. 이런 기준은 아직은 상황이고 만약에 이 기준을 만들려면 또 뭐 그런 일련의 작업이 있어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자기네들이 책임질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국민 하나 쉽게 정말 요즘에 개돼지 소돼지라는 얘기 나오던지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가두고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보자. 온 국민이 떠드는 것보다 이 힘없는 소시민들 가족만 떠드는 게 훨씬 컨트롤하기가 쉽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다 아시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죠. 다시 재입원했다라는 보도가 되면서 도대체 질병관리본부가 그런 조치도 제대로 해제도 못했냐라는 질타를 또다시 받게 되고 그런 국면에서 10월 10일 이후에는 감염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그 서울대 의료진의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해제했다가 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질본과의 면담이 이뤄진 지 3일 뒤 김 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 사망 후 질본은 재빨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메르스 마지막 환자 김병훈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5개월 동안 격리돼 있다. 제대로 된 림프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김 씨를 격리하는 결정을 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말하고 있고 정부는 WHO의 공고에 따라 마지막까지 격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격리의 근거가 됐다는 WHO의 권고, 즉 감염 관리 철저한 말이 정말로 환자를 계속 격리시키라는 것이었을까요? WHO는 정확하게 어떤 권고를 했던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질병관리본부에 당시 WHO와의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질본은 당시 작성된 회의록이 없다면서 한 장짜리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된 WHO 상황 검토 회의 결과 보고 문서입니다. 80번째 환자가 메르스 감염력이 지극히 낮다는 한국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메르스 전파 종료를 선언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도 예정했던 대로 10월 29일에 메르스를 종료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병훈 씨가 다시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메르스 종료 선언을 하기로 정부와 WHO가 결론 낸 것입니다.
격리의 근거가 됐던 감염관리 철저라는 WHO의 권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감염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데 환자의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취재진은 당시 질본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시 WHO 회의 문건을 보니까 감염관리 철저라는 말은 없던데요.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익스트림리 전파력이 로우하다고 보지만 철저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그럼 그 철저하게 권고를 했어요. 아유, 나 그- 참. 그 자료에 왜 감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 문구가 왜 빠졌는지는 당시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당시에 WHO가 마지막 환자와 관련해 어떤 권고를 했는지 이메일을 통해 WHO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WHO는 이번 환자에 대해 특별히 다른 치료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WHO의 답변은 정부가 그동안 했던 말과 달랐습니다. 당시 WHO 회의에 참여했던 의료진과 안 씨와의 대화를 들어봐도 WHO가 특별한 권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폴리티컬한 이슈다. 이제 그런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인펙티비티 이런 거는 누구도 모르고 지금 데이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고 실제로 해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임상적인 부분보다는 폴리티컬 이슈가 더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부 간의 그게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은 이제 마지막 최종 그거는 그거였고 저희가 조금 결과적으로 WHO는 환자 격리와 관련해 정치적인 이슈라며 한국 자체 판단을 맡겼지만 한국 정부는 격리의 근거로 WHO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병훈 씨의 격리 유지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일까? 당시 질본 담당자는 최종 결정권자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 네. 아, 질병관리본부장님께서요? 양병국 본부장님? 네, 그렇죠. 이런 사항이 과장이나 담당자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니까.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메르스 마지막 환자와 관련해서 10월 작년 26일 날 WHO와의 회의에 참석하셨었잖아요. 이제는 너무 지난 일이어서 예. 정확하게 잘 디테일한 거 기억도 안 나고. 그럼 하나만 정말 궁금한 게 제가 그 WHO 회의 결과를 봤더니 이제 격리에 관한 부분은 안 나오던데 마지막 환자를 이제 계속 격리시켜 놓으라는 지시를 본부장님께서 그때 하셨던 건가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 잘 기억도 안 나고 네네. 또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난번에 전화드렸었던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시나요? 취재하고 있는 마지막 환자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격리를 지시했던 결정권자가 본부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직에 있지도 않고 네. 또 그 건 관련해서 당연히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계보건기구는 한 국가의 그 결정 부분에 대해서 권고라든가 또는 협의를 하는 기구이지 명령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어떤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는 거는 아주 일반적 메르스 관리 철저히 해라 이런 것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사항을 격리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책임은 그건 한국 정부가 져야 하고, 반면 그렇게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만약 격리로 결정을 내렸던 아니던 간에 어쨌든 이 환자의 치료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거는 없게 하는 원칙 또한 지켰어야죠. 그렇다면 정부는 김병훈 씨가 격리된 상태에서도 치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을까?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보한 WHO 회의 문건을 보면 WHO는 오히려 김병훈 씨와 관련해 대중에게 더 이상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김 씨를 모니터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가족, 의료진 등으로 특별사례관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보고 문건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수진 씨는 그런 관리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 병원 질병관리본부 꾸려가지고 이런 걸 꾸릴 거란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이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뭐 그럼 이런 걸 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준 적이 전혀 없어요. 환자 가족도 몰랐던 특별사례관리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취재진은 특별사례관리팀 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사례관리팀을 구성하려 했으나 전문가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관리팀을 구성하려던 와중에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었던 걸까? 국내 손꼽히는 감염내과 전문의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네, 전 그때 연락 못 받았는데. 예. 처음 듣는 얘기였나? 그거 모릅니다. 정말 미안해요. 교수님도 그런 요청을 받으셨나 해서요. 전혀. 정부로부터 참여 요청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국회 기동민 의원실을 통해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받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확인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특별사례관리팀 구성을 위해 전문가 참여 요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질병관리본부 공문입니다. 수신처는 서울대병원. 특별사례관리팀을 구성할 계획이니 전문가를 추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낸 날짜는 11월 23일. 11월 23일에 공문을 보내면서 그날 안에 전문가를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11월 23일은 김병훈 씨 사망 이틀 전. 김 씨가 인공호흡기를 차고 간신히 숨을 쉬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던 시기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회신입니다.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 3명을 특별사례관리팀 멤버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의 발송 날짜는 11월 30일. 김병훈 씨가 11월 25일 음압격리실에서 숨진 지 닷새 후였습니다. 정부는 WHO 회의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김 씨의 특별관리팀 관련 전문가 추천을 의뢰했고 서울대병원은 이미 환자가 숨진 뒤에 전문가를 추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환자는 다른 곳도 아닌 서울대병원 환자였습니다. 특별사례관리팀을 구성해서 뭐 어떻게 장례를 준비해 주시려고 그러셨던 건지, 왜 우리나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저희 신랑이 11월 25일 날 갔는데 11월 30일 날 사례팀을 꾸리겠다라고 이렇게 다 회신을 하시는 건 또 서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보내셨는지.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측에 왜 환자가 사망한 이후 회신을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일주일 만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마지막 환자를 담당했던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시겠지만 메르스 마지막 환자에 관한 취재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받았고요. 병원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병원 통해서 제 의견은 냈고요. 최종적으로는 홍보실에서 받았습니다. 어차피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또 병원 입장하고 해야 돼서 홍보실을 통해서만 대응을 하기로 했거든요. 병원 차원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홍보팀 통해서 하고. 여기 11월 30일은 이 공문은 11월 30일 날 이제 결제 받았던 뜻인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12월 1일 날 접수된 거 보면은 이게 결제가 완료된 날이 11월 30일일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그럼 11월 30일보다 전에 이 공문이 바깥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밖으로는 볼 것 같아요. 네. 네, 홍보팀에 가서 다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입장은 홍보팀에 전달했다라면서 이제 답변을 거부를 하셨는데요. 네.
그 입장이라는 게 그러면 저한테 주신 그 이메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그 입장이라는 것인지. 그거는 좀 병원 입장에서는 좀 나름 판단해서 제가 회신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서울대병원 공문은 맞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하죠,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질병관리본부 측에도 뒷북을 친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사례판정위원회를 했으면 그분이 안 돌아가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왜 하려고 했던 일을 왜 안 했느냐 하고 따지면은 사실 대답할 방법은 없고 급히 이제 뭔가를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과를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파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관리될 분들이 이미 죽은 이후에 뭔가 사후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무리 순수하게 본다 하더라도 자기 업적들을 과신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과 은폐들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 의혹을 안 가지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이번에 뉴스타파가 새롭게 입수한 WHO 회의 결과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나온 WHO 공고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특별 사례 관리팀을 꾸려서 조치를 취했다면 과연 김병훈 씨가 메르스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공문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환자 치료에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은 이 기막힌 사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들의 후유증 치료를 지원하겠다던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메르스 관련 감사를 벌여 질병관리본부장 등 공무원 16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대부분 당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더구나 감사원은 메르스 컨트롤 타워였던 문영표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장차관들은 정무직이라 공무원 징계라는 걸로 좀 하기는 좀 뭐 그분들이야 뭐 임명권자가 VIP시니까 VIP가 좀 뭐 그 교체를 하면 되는 거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26일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12월 15일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응모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후보는 3명이었지만 문 전 장관 내정설이 돌았고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임명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총 책임자에게 다시 요직을 맡긴 겁니다.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뉴스타파는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메르스 사태가 종식도 되기 전에 왜 다시 고위공직에 응모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메르스 지난번에 확산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추공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고 그런 점들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본목장관에 물러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태에서도 밝혔었습니다. 그런 점들하고 지금 뭐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온 것을 저는 어떠한 혜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국민들의 연금 혜택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국민들께 무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고하는 상황에서 왜 그 넉 달 만에 이렇게 이사장직에 응모를 하시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간 아직 마음이 안정을 추스르기도 힘든 시기잖아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자, 그만하시죠. 예. 부장님. 그 이유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만하시죠. 아까 질문 꼭지를 처음에 그건 얘기가 아니지. 정말 보시나 그래서 기자가 한끼지만 질문드린 제가 드리는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장관님 그때 그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응모를 하셨던 건가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결국 메르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메르스 환자의 유가족과 당시 격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현재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공무수행에서 아주 결정적인 허점의 정책들을 실행했던 사람들을 또 다른 공직의 적임자로 임명한 이번 정부의 정말 인사 정책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연 누가 책임지는 정책 추진을 할까,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후속 대책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메르스 2차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에 제재 조치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지만 9개월째 검토 중입니다. 또 복지부는 작년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의 하나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메르스 피해자들은 후유증의 치료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월 달인가는 머리가 엄청 빠졌었어요. 막 그냥 한 줌씩 이렇게 빠졌는데 숨은 계속 찼어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상당히 어지럽고 기억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왔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라우마. 저는 그래서 그 정신과 치료까지 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후 5살 배기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안수진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뀌었죠. 작년에는 내가 내년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싶었는데 마트 가는 것도 되게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같이 가던 곳을 애기랑 나랑 둘이 가는 것도 낯설었고 가서 가족끼리 대부분은 마트에 장을 보러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그런 빈자리를 느끼게 되니까 가장 억울했던 부분요? 그냥 인간적으로 신랑한테 미안한 부분은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못 안아준 거.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이만한 헤드를 쓰고 가고 장갑을 2겹, 3겹, 장화를 신고 방진복을 입고 뒤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산소 환기통을 끼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손을 잡아준 거 주지도 못했지만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병원도 알고 모두가 알았어요. 이 사람 전염력 없다는 거. 최소한의 이 사람이 갈 때 마지막 존엄성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좀 빼주면 안 될까요? 콧줄이랑 소변줄이랑 좀 빼고 편하게 좀 훌훌 털고 갈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그냥 전염력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주사줄이 뭐라고.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메르스 사태.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혼자 하는 싸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쩌면 뉴스타파에서 뉴스 안건을 잘못 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메르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영상을 다시 클릭해서 볼까? 아닐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라고. 지카 바이러스 뭐 요즘에 난리가 났으니까 아유 또 질병관리본부 이러네. 그런 수준의 관심이지 정말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관심이 없어요. 사죄도 없고 잘못을 누가 했는지도 밝히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서울대 병원마저도 시시하고 싶고. 그때 내가 뭐라도 누구라도 바지가랑이를 복잡고 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늦게 언론이고 만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늦게 움직인 게 아닌가, 너무 이 나라를 믿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 사진도 이렇게 눈을 힐끔 보지 이렇게 정면으로 막 보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아직 저 사람도 음압실에 있는 것 같고 저도 음압실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냥 한 번씩 신랑한테 카톡은 보내요. 이제 네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야, 이 사람이. 이것은 올해 7월 정부가 낸 메르스 백서입니다. 부제가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서 어디에도 정부가 어떤 근거로 고 김병훈 씨를 격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최악이었고 그 결과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꽃보직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옮겨간 것이 말해주듯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메르스 대응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메르스 희생자들. 우리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희생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아직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스 관련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끝난 지가 언젠데. 예,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시나요? 저는 지금 현지에 있지도 않고 이제는 너무 지난 일이어서. 당시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구체적인 말씀 제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엄마 하늘나라 좀 그려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냐. 아빠는 왜 못 온대? 뭐 아빠는 잘 있대? 뭐 여러 가지 많이 물어요 여전히.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만한 나라인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